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화물연대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물류 수송에 큰 차질이 없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파업의 여파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하루 3만 4천 개의 컨테이너가 오고 가는 광양항. 입구는 차 한 대 없이 썰렁하고 도로에는 시동 끈 화물차들이 줄줄이 늘어섰습니다. 광주와 전남 화물연대 조합원 4천여 명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화물 운송이 멈춰섰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번 안전운임제 지켜야 하는데 끝까지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화물차 운전사들의 요구는 최저임금격인 안전운임제의 영구 도입과 품목 확대입니다. 일몰 기한을 아예 폐지해 제도를 정착시키고 적용 대상 품목도 현재 2개에서 5개로 늘리자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고 품목 확대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화물차 기사의 6% 정도지만 컨테이너 화물차 등이 포함돼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원료 수급은 물론 자동차와 타이어 등 제품 출고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 직원들은 오늘부터 완성차를 직접 몰아 개별 탁송할 예정이고 광양항도 임시 장치장과 비상 수송 차량을 확보했습니다. 긴급하거나 장기 적체 예상되는 화물들 위주로 우선 좀 조기에 반출할 수 있도록 저희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에 지금 요청을 했고요. 임시 장치장을 지금 지정을 해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류 차질이 빚어지기까지 주요 사업장은 2, 3일, 광양항의 경우 일주일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꾸려 대책 지원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늘 총파업에 돌입해 일부 학교에서는 대체급식을 마련하고 돌봄교실 운영을 일시 중단합니다. 대체급식이 제공되는 학교는 광주의 경우 전체 학교의 절반 정도인 128곳, 전남은 131곳으로 전체의 15%입니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돌봄교실의 경우 교사나 학교 관리자가 대체해서 운영하지만 일부 학교는 운영하지 않기로 하고 사전에 학부모들에게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단일 임금 체계와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며 오늘 총파업에 나섭니다. 원자재 값은 올랐지만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여수 국가산단에 입주한 석유화학 업체들이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요. 공장 설비를 정비하는 기간을 늘려서 가동률을 낮추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석유화학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업체들은 정기적으로 공장 설비를 점검 정비하는 대정비 기간을 평소 한 달가량에서 올해는 1.5배 수준으로 늘려잡았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수요가 준 반면 원가는 오르면서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인 구조다 보니 정비 기간을 아예 늘리는 겁니다. 재고가 많이 쌓이다 보면은 저장할 창고도 없을 뿐더러 물건이 안 나가기 때문에 대정비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는 거죠. 실제로 주요 석유화학 업체의 올해 3분기 공장 가동률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 이상 떨어졌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석유화학 업계 판매 마진이 크게 줄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 업황은 에틸렌 가격에서 원재료인 나프타의 가격을 뺀 에틸렌 스프레드가 대표적인 지표인데 손익분기점인 300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석유 정제와 화학 분야 기업 경기 실사지수도 기준인 100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업계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이상 우리 석유화학 업계의 향후 전망은 조금 좀 현재까지는 좀 불투명하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공장 증설로 공급 과잉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업체들을 위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직원들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서 보조금만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거짓 고용한 직원만 100명, 타낸 돈이 무려 12억 원입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34살 A씨는 동업자 B씨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고용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을 위해 직원을 채용하면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에서 지원 대상으로 기입한 직원은 근무하지 않고 명의만 빌린 이른바 유령 직원. 이들은 모집책 3명을 통해 유령 직원을 섭외했고 직원들은 월급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간 뒤 다시 회사로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짓 월급 명세서를 바탕으로 정부와 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이렇게 타낸 보조금만 22개 종류, 명의만 빌린 104명 인건비에 대한 허위 보조금만 12억 원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보조금 사업자 확인이 비대면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에 대비해 허위 답변 등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 대표와 모집책 등 5명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과 목포지청은 이정선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과 김대중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보다 닷새 앞선 지난 5월 14일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수십 명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공식 선거운동 전에 음식점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이정선 교육감이 해당 모임의 성격을 인지하고 참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전남교육청 청렴도 역대 꼴찌, 수능 성적 역대 꼴찌 현수막을 내걸었던 김대중 교육감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을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가뭄 대응 특별교부세 2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가뭄 장기화로 제한급수를 시행 중인 완도군에 16억 원, 신안군에 10억 원을 긴급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노화 등 6개 읍명 일대에 이동형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에 활용되고 신안군의 경우 비상연계관로 설치 등 가뭄 대비책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이 전라선 수서행 KTX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행 고속열차인 SRT가 2016년 개통 이후 경부선과 호남선에만 운행돼서 전남 동부 지역민들이 서울 강남 지역으로 이동할 때 환승을 하거나 용산역에서 다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서 전라남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남도당 측은 수서행 KTX 운행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전남 일신방직 사업계획의 공공성을 제대로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 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공장 건축물 보존 기본 원칙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업계획서의 전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광주시가 오늘 출범하는 협상조정협의회의의 운영 과정에서도 부지개발 협상 전제 조건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예금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천억 원대의 기금을 낮은 금리로 예치해서 수십억 원의 이자 손실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박기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제 열린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광주시가 부족 재원 조달을 위해 올해 2,268억 원을 차입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수천억 원대의 기금을 낮은 금리로 예치해서 수십억 원대의 이자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목포 인권영화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펼쳐집니다. 11회째를 맞는 이번 목포 인권영화제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교육 인권을 주제로 장편과 단편 영화 10편이 상영됩니다. 목포 인권영화제는 영화뿐만 아니라 괜찮은 인권 놀이터 부스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갔고요. 오히려 낮 기온은 더 높겠습니다. 우선 아침 기온 광주가 4.9도, 보성과 장흥 등은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는 1에서 8도가량이나 낮아 쌀쌀하고요.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19도 사이로 포근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막바지 늦가을을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 기온은 내일 15도, 모레는 17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2에서 5도가량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광주가 1도로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고요. 일부 지역은 짙은 안개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담양 1도 등으로 어제보다 춥습니다. 한낮 기온은 화순이 1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아침 기온도 0도까지 떨어졌고요. 한낮 기온은 1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8도, 영암 19도, 장흥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8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화요일에 비가 내린 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광주 전남 지역에 눈으로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